대법원 2022년 11월 30일 선고 2017-8441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 기준이 감사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회계 업무나 피감사 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 회사가 속한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제1조, 제5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9. 회계감사 기준 2005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것 이하 회계감사 기준이라 한다. 회계감사 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 대상인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 수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기준 200의 2, 3. 그와 같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감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사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신중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회계감사 기준 240의 3, 500의 1, 2 등 참조. 마찬가지로 회계 업무나 피감사 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 회사가 처한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감사 절차도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2.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 주식의 매입 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 및 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매입 대금이 지급된 날 9.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인하여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그때 해당 주식의 매입 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 대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은 경우 분식 회계를 한 기업과 부실 감사를 한 감사인은 각자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이 두 채무는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그 기업의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감사인의 손해배상 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투자자가 그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이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사후 소멸에 영향을 미칠 뿐,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매입 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 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가격의 변동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허위 공시 등의 위법 행위 이외에도 매수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4.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적 연대 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 채무자인 공동 불법 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